당신 한 사람이 그 빌어먹을 인간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만큼이나 훌륭합니다. 나는 혹시 다른 차가 오지는 않는지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다. 아무도 그곳을 찾아오지 않았다. 단둘이 있더라도 톰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녀는 애처롭게 시인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니까요. 지금 난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가요? 과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블랙웰 아일랜드를 지나갈 때 백인 운전자가 탄 리무진 한 대가 지나갔다. 그 안에는 치장을 한 둘과 여자 하나, 그렇게 3명의 흑인이 타고 있었다. 이 다리를 넘어섰으니 이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 무슨 일이든. 나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심지어 개츠비 같은 인물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당금책방의 DJ를 맡은 라피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 함께할 패널 분들로는 슈슈님, 오니님, 구미님, 디디님, 오도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먼저 오도님. 네. 제가 첫 번째군요. 약간 당황스러운데. 풀 타이틀로 소개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많은 분들이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당금의 거대한 막내 오도입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많은 대학교가. 그래서 저는 사실 강의를 많이 밀려서 네. 밀린 강의를 들을 생각에 아주 버겁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디디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금의 열정맨 디디입니다. 저는 갑자기 근황이라고 물어보시니까 근황이랄 게 사실 별거 없었는데요. 하나 있으면 그거요. 제가 약간 2년 주기로 저기 슈퍼주니어에 빠지더라고요. 특이하네. 2년 주기로. 네. 지금 빠진 시기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슈퍼주니어 노래를 근황치고 좀 많이 부끄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구미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오도랑 디디의 그 토크를 받아서 저도 사이버 강의 많이 밀려서 지금 한글날을 많이 들으려고 했는데 한글날이 없어졌더라고요. 어디 갔죠? 그래서 한글날이 없어져서 지금 약간 큰일 났고, 그리고 저도 SM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 슈퍼엠이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슈퍼엠 노래 거의 500번씩 들은 것 같습니다. 와. 통하는 구석이 있네요. 그리고 슈슈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요즘 마케팅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첫 프로젝트 같은 거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같이 하는 팀원들이랑 계속 회의를 하고, 만나서도 회의하고 비대면으로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도 좀 뭔가 진도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되게 함께 고통받다가 그래도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강의가 많이 밀린 상태라서 오늘 열심히 들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근황이 좀 결이 다르네요. 약간 위화감 조성됐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오니님. 네. 서로 이름을. 안녕하세요. 당금 들으러 오니입니다. 이야. 사실 매주 이렇게 근황 토크를 하는데 똑같아요, 내용이. 방에서 그냥 수업 듣고 방콕하고 그렇게 너무 심심하게 살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 당금 책방 코너 준비하면서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하면서 재밌게 그래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와. 당금 책방이 하나의 스케줄을 만들어줬군요. 네, 제일 중요하죠. 네, 오늘 무려 6분과 함께하는 당금 책방인데요. 저희 나눌 얘기가 너무 많아서 바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오프닝에서 패널이 하나씩 선정해온 명대사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혹시 어떤 책인지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죠? 바로 스콧 피츠제럴드의 뭐라고요?
잠시만 다시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부와 성공에 대한 열망 그리고 신분 장벽이라는 자신의 콤플렉스를 바탕으로 자신을 개츠비로 아내의 젤다 피츠제럴드를 데이지로 투영한 자전적 소설로 평가를 받고 있죠. 오늘 실수가 왜 이렇게 많죠? 긴장하지 마세요. 위대한 개츠비는 표면적으로는 개츠비의 사랑 이야기 같으면서도 1920년대 미국의 시대상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1차 세계대전 직후 재즈 시대라고 불리던 시대를 등장인물들을 통해 날카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산업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며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부와 지위에 집착하며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진 혼돈의 시대를 살아간 잃어버린 세대를 개츠비, 톰 데이지, 조던 베이커 등으로 묘사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길고 긴 수고하셨어요. 배경 소개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감상평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디디님? 아, 네. 저부터요? 저는 사실 이 책을 그 당금 책방 그러니까 잠시만요. 한다고 해서 처음 책을 읽었어요. 사실 영화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에 있다 보니까 한번 볼까 하다가 다른 영화들이 자꾸 더 끌려서 안 보게 됐었는데 네, 이번 계기를 이건데 저는 위대한 개츠비 그 짤 있잖아요. 치얼스하는 그 짤이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약간 진지하고 이런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읽으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생각은 이따가. 네. 네, 또 구미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책이랑 영화 둘 다 처음 본 거거든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거랑 약간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생각보다 그 짤의 위력만큼 좀 재미있진 않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영화가요, 영화? 네, 둘 다. 근데 아쉬운 건 제가 영화부터 보는 바람에 자꾸 책을 보는데 영화 장면이 막 머틀의 얼굴이 생각난다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책부터 봐야 되는 이유가 이렇구나 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슈슈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우선 고등학생 때 경제쌤이 위대한 개츠비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학교 경제쌤이.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가 이번에 사실 저는 저 전공 수업에 있었어요. 또 있었나요? 멋있다. 그래서 근데 수업 전에 영화는 미리 본 상태였고 이번에 수업에 첫 번째 작품이 위대한 개츠비여서 이제 다시 책을 읽고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그렇게 다시 보니까 제가 첫 번째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본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봤다면 확실히 좀 뭔가 공부를 하고 보니까 되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신기했고 그래서 이번에 당금 책방에서 후보에 위대한 개츠비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꼭 하고 바로 싶어서 왔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투표하는 거 되게 많았잖아요. 막 맞아요. 뭐죠? 네. 타이 이야기. 빅피쉬. 그거랑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맞아. 맞아. 있었는데 이게 가장 많아서 이걸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돈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도 당금 책방 준비하면서 이 책을 처음 읽어봤는데 사실 제목만 봤을 때는 개츠비의 성공 시대를 그린 이야기인가? 성장기를 그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약간 피와 치정으로 얼룩진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재밌네?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그 생각이 뭔지는 네,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로. 네, 이제 마지막 오니님. 저도 이제 슈슈님이랑 비슷하게 고등학생 때 처음 읽었고 이번에 이 당금 책방 준비하면서 다시 읽고 그 다음에 영화도 봤는데 확실히 옛날에 읽었을 때랑은 좀 많이 달랐어요. 느낌이. 예전에는 그냥 장면 같은 사소한 장면 하나하나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겼다면 뭔가 어른이 되었잖아요. 이제 어른의 시선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뭔가 충격적으로 와닿기도 했고 좀 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슈슈님이랑 이제 오니님이 그 2번 읽으셨다고 하니까 그럼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는지가 궁금한데 그 어른이 된 다음에 충격받았던 건 어떤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혹시? 저는 충격이라기보다는 뭔가 제가 아직 사랑을 뭐 진짜 사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트루 러브. 그래도 로맨티스트. 성인이 되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치정으로 얼룩진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인물 한 명 한 명에도 더 뭔가 몰입을 하게 되고 특히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데이지가 굉장히 고민을 하잖아요.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뭔가 그런 것도 뭐 비판할 수만은 없다. 뭔가 이해가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되고 찐 사랑을 해보고 좀 더 공감을 하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슈슈님은 혹시 네. 저는 좀 그 사소한 연출 같은 거, 장면 같은 거를 그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겼다면,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면, 제가 수업을 듣고 본 후에는 확실히 좀 달라지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교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은 상태라서 교수님께서 되게 사소한 부분들, 이거를 왜 작가가 이런 식으로 연출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되게 신경을 써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연출이라든지 사소한 연출, 뭐 상징 같은 것들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다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역시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만큼 보인다고. 맞아요. 오늘 너무 기대되네요. 이끌어주세요. 기대할게요. 괜히 말한 것 같아요. 네, 패널분들의 책 후기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주신 위대한 개츠비의 명장면 그리고 명대사를 하나씩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책 또는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부터 먼저 얘기해볼까요? 구미님? 저는 그 책이랑 영화 둘 다 가장 절정인 장면이 있잖아요. 네. 뭘까요? 퀴즈인가요? 네. 정답. 싸우는 거. 맞아요. 싸우는 건데. 아. 그게 진짜 완전 무슨 얼음 깨고 막 얼음 던질 것 같이 약간 되게 극적으로 연출이 됐는데 이 장면에서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데이지 대사 중에서 과거는 어쩔 수 없다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개츠비는 과거 여자인 데이지를 계속 그리워한단 말이죠. 근데 데이지는 과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냥 단정 내려버려요. 그래서 이때 사실 개츠비가 제 속으로 이때 데이지를 그냥 포기했었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여기 그냥 나오잖아요. 개츠비를 결국 선택 안 할 거라는 게 뭔가 결론이 다 나와 있는 느낌? 그래서 이게 가장 극적으로 연출되어서 재밌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책의 메시지를 좀 담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사실 만약에 개츠비가 그냥 조금 한 발 물러나서 데이지를 약간 믿고 기다려줬다면 이렇게 집착하고 막 맞아요. 말해 이렇게 안 몰아붙였어. 했으면 사실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이게 장면인 연애할 것 때도 같아요. 너무 급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 또 등장. 고수다. 너무 급하게 들이대면 오히려 역효과를 부릅니다. 밀당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준희님의 연애 토크도 기대하는 걸로. 연애 코너 한번 짜야겠네요. 드디어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실시님? 명장면이요? 네, 명장면. 저는 사실 고르긴 골랐는데 되게 큰 그런 장면은 아니에요. 저는 뭘 골랐냐면 처음에 닉이 그 파티에서 개츠비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츠비가 되게 인자한 웃음을 짓는 게 몇 초 약간 유지가 되잖아요. 그 인자한 웃음을 저는 명장면으로 꼽았거든요. 그냥 장면. 사심 아니에요 이거? 우리 레오라버니. 네, 저는 왜 그걸 뽑았냐면 책을 읽을 때 보니까 그 부분을 되게 닉이 한 대여섯 줄로 되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무슨 되게 어떠어떠한 인자한 웃음이었다. 무엇과도 뭐할 수 없는 무슨 웃음이었다. 이렇게 되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책을 읽을 때 영화를 본 상태였으니까 이거를 영화로 표현을 한 게 그렇게 탄생이 된 거구나. 그 장면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장면을 되게 인상 깊게 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꼽게 됐습니다. 그 책에서도 이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툭툭 쳐주는 건가? 그 부분에서는 인자한 미소와는 달리 뭔가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다는 것처럼 느낀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 같아. 제 기억상으로는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남들에게 약간 보여주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걸 책 초반에 좀 느꼈어요. 약간 꾸며진 모습. 네, 그쵸. 그리고 또 영화에서는 그 인자한 미소를 지을 때 뒷배경이 파티장이었잖아요. 아, 맞아, 맞아요. 폭죽 터지잖아요. 네. 폭죽. 파티장도 약간 한 사람만을 위한 건데 한 사람이 안 오는 파티인 거니까 그것도 약간 개츠비의 허례허식 그런 걸 상징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쵸. 네. 저는 그 장면이 일단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장면이에요. 그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라고 할 때 처음에는 내키지 않은 듯이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라고 데이지가 얘기하다가 결국에 내가 톰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요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거기서 갑자기 레오 개츠비죠. 그쵸? 네, 네. 그 배우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났어. 그 개츠비가 5년 동안 맹목적으로 쫓아온 그 목표와 그런 가치관과 환상이 한 번에 약간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5년 동안 그녀만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불을 쌓았고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정말 호화와 사치가 넘치는 파티를 열었고 결국 그녀를 불러들였는데 그리고 그녀 입속에서 나오길 바라는 거는 톰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자신과 함께 떠나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불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톰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그 말 한마디에 약간 개츠비 표정도 사실 그때 영화에서 보면 되게 허무하다는 약간 그런 표정과 당황스러움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내려 무너져 가면서 그게 이제 계기로 돼서 몰락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들 약간 그 호텔방에서 장면을 많이 꼽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가장 맞아요. 극적이었던 막 돌변에서 싸우고 맞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살인자의 모습이 보였다 막 이렇게 맞아. 나오고 그 장면을 많이 꼽아주신 것 같은데 네, 다음 오니님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나세요? 오도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 첫 번째는 장례식 장면이에요. 개츠비의 거기서 소설에서도 그렇지만 영화에서 정말 시꺼멓고 어두침침한 분위기로 묘사가 되잖아요. 장례식 장면이. 그리고 소설에서는 개츠비의 아버지가 오셔서 이제 닉한테 얘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꿈꿔왔었다 하고 스케줄표 같은 건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걸 보여주잖아요. 거기서 개츠비란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라는 그런 치열함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화 장면인데 개츠비와 데이지가 처음으로 재회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닉의 도움으로. 네네. 그래서 그 방이 되게 꽃들로 가득 차서 약간 개츠비의 설레는 마음, 데이지에 대한 설레는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서 네, 소설보다 영화로 눈으로 봤을 때 그게 좀 더 잘 느껴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그게 특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꽃을 보고 약간 다른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그 비좁은 집에 온갖 화려하고 큰 꽃들은 다 갖다 놨잖아요. 그걸 보면서 약간 속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어떻게든 데이지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치는 모습이 전 좀 보였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런가요? 네. 오도님? 오니님? 오니님. 둘이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오도님을 먼저 시킨 이유가 아까 얘기를 해봤는데 오도님 장면에서 약간 이어지는 장면을 제가 뽑았거든요. 명장면으로. 그래서 개츠비랑 데이지가 이제 처음으로 재회를 하고 굉장히 당황을 하죠. 개츠비가.
정말 맞아요. 군대 신병 처음 들어간 신병처럼 아, 저희가 얼탄다고 하죠. 막 맞아. 뭐 시계 떨어뜨리고 막 그렇게 당황하는 난리 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닉이 일부러 자리를 딱 비켜줍니다. 한 30분 네. 정도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 있는 거죠. 맞아. 개츠비는 굉장히 여유를 찾고 뭔가 우리가 이전에 알던 그런 여유 있는 개츠비의 모습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 구절을 제가 좀 적어왔는데 읽어볼게요. 아까의 당황한 모습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들어가자 데이지는 벌떡 일어나 거울 앞에 가서 눈물 자국을 닦기 시작했다. 데이지는 그러니까 울고 있었다는 거죠. 개츠비에게는 그야말로 놀랍다고밖에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글자 그대로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러니까 닉이 나가기 전에는 개츠비에서 약간 데이지로 향하는 사랑이 굉장히 컸다고 봐요, 저는. 근데 닉이 돌아오고 나서는 데이지가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래서 과연 그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되게 궁금하다. 궁금증도 생기고, 맞아. 네, 뭔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막 닉이 들어와서 일부러 접시 이렇게 너무 귀여웠어요. 아무도 눈치 못 채잖아요. 맞아요. 그거 보면서 약간 너무 둘이 엄청 사랑하는구나, 엄청 사랑에 빠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인 것 같네요. 네. 아니. 사랑, 뭔가 더 점점점. 얘기를 하려다가 네, 혹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명장면은 한 번씩 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이 이제 오프닝에서 읽어주셨던 명대사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다시 읽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제가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블랙웰 아일랜드를 지나갈 때 백인 운전자가 탄 리무진 한 대가 지나갔다. 그 안에는 치장을 한 둘과 여자 하나, 그렇게 3명의 흑인이 타고 있었다. 이 다리를 넘어섰으니 이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 무슨 일이든. 나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심지어 개츠비 같은 인물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쯤에 나오는 구절이냐면 좀 초반인데 개츠비와 닉이 처음 만나고 나서 같이 개츠비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 그때쯤에 나왔던 구절인데 그래서 이 내용이 저는 원래 소설을 읽기 전에 그냥 영화만 봤을 때는 영화에 등장을 했는지는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구절에 대해서 아예 인식조차 하고 있지 못했었거든요.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근데 소설을 볼 때 눈에 좀 띄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백인과 흑인 하면 약간 위계 질서가 좀 있잖아요. 한쪽이 좀 위에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편견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설명하신 거를 보면은 이제 백인이 운전 기사인 거고 그 안에 약간 그 뭐 차의 주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 3명의 흑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딱 포착을 하면서 닉이 이제 그거를 딱 한 줄로 설명을 하고 이제 내가 이 장면을 봤으니 이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약간 복선 네,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뜻이죠. 원래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쵸. 백인 운전기사가 있고 흑인이 뭐 이렇게 위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 장면이니 그래서 그거를 딱 묘사를 하고 이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개츠비 같은 인물도 뭐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츠비가 되게 신비롭고 좀 말도 안 되는 인물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츠비 같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물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의 구절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딱 알고 되게 신기하다. 나는 이런 장면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되게 이런 심오한 구절이 있었구나 하고 되게 인상이 엄청 남아가지고 이 부분을 함께 좀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쵸. 또 시대적 배경도 1920년대면 그땐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게 진짜 위대한 개츠비가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엄청 명작이라고 뒤늦게 이제 평가를 받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계기가 쉬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간 그런 복선이나 암시되는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찾아보면서 봤는데 그 장면도 그렇고 또 이제 개츠비나 아니면 톰이나
뭐 이렇게 타는 자동차들이 엄청 이렇게 강조가 돼서 막 반짝반짝하게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엄청 맞아요. 질주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게 20년대 그 시대가 자동차 산업이 엄청 부흥했던 그런 모습을 담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수영하거나 물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물이 뭐 자본주의를 상징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츠비가 마지막에 물에 떠서 죽잖아요. 그쵸. 뭐 그런 의미도 우와. 숨은 의미가 되게 많다고. 재밌어요. 와. 역시 감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정말 다 연출이 그니까. 네. 대단하다. 아. 아, 저 좋아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명대사가 있을까요? 갑자기. 근데 저는 아까 이전에서 그 인트로 때 읽었던 명대사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 읽으면서 처음으로 표시했던 부분을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톰과 그 여자와 나는 함께 뉴욕으로 갔다. 정확히 말하자면 함께라고 할 수도 없는데 윌슨 부인이 눈치껏 다른 객실에 탔기 때문이다. 톰은 같은 기차를 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스트에그 주민의 감정에 그 정도의 배려는 할 줄 알았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2장인가 그럴 거예요. 2장에서 그 머틀 윌슨이죠. 그 정부? 그러니까 정부라고 이제 영어권에선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내연녀죠. 네. 그래서 내연녀와 함께 뉴욕으로 가는데 알아서 다른 객실에 탔다고 하고 여기서 또 표현되는 게 그 정도 배려는 이스트에그 주민들에게 톰은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머틀 윌슨이랑 내연의 관계를 갖고 있지만 결국 육체적 쾌락 그 이상의 감정은 톰에게서 느껴질 수 없다와 약간 이 여자에게서 나의 욕망을 충족하고 싶고 그래서 이 여자에게 더 끌리는데 이 여자와의 나는 벽과 선이 확실하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그 상류층들의 가치관에서 딱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보고 아 역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 윌슨 부인이 데이지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안 좋게 맞아. 얘기하거나 그러면은 바로 이제 주먹을 때리고. 맞아요. 맞아요. 언급하지 말라고 음. 막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에서 좀 느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대조가 되잖아요. 그 데이지에게 환심을 살 때는 3,000달러인가요? 3,500달러짜리 목걸이를 사서 35만 불. 35만 불? 엄청 네, 엄청난 하여간 진주 목걸이. 그 목걸이를 사서 그 여자의 마음을 얻는데 이 여자 머틀 윌슨에게는 강아지 갖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10달러짜리 잡종견을 하나를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게 딱 그 상류층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자에게 내가 끌림을 가지고 있지만 난 어쨌든 너보다는 위야 라는 그 우월주의? 그런 네. 게 딱 드러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참 관계가 네. 복잡하죠? 또 다른 명대사 구미님. 저는 아까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그 싸우는 장면은 다른 장면을 대사를 말할 건데 그 닉의 대사 중에 하나예요. 책에 좀 초반에 나오는 대사인데 즉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정직한 사람 중 하나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사실 책에는 뭐뭐뭐뭐 형씨가 그 개츠비의 말투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그 영어로 들어보면 그 영화에서 올드 스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왜 프렌드가 아니라 올드 스포이지 하고 구글에 쳐봤는데 약간 주로 남자인 친구를 부르는 약간 옛날 말인가 봐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개츠비의 말투인데 그 닉은 좀 개츠비한테 유일하게 진실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닉도 자기가 정직한 사람인 걸 알고 있고 그게 개츠비한테도 보여진 거죠. 그래서 뭔가 개츠비는 누구나한테 올드스포츠라고 했지만 결국에 장례식은 되게 쓸쓸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전화 돌리고 뭐 누군가를 맞이하고 하는 것도 닉이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닉이 뭔가 진짜 여기 나오는 유일한 진실된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개츠비보다도 더 진실된 사람인 것 같아서 그걸 캐릭터성을 잘 표현해주는 대사 같아요. 맞아요. 여기 솔직히 이 책에서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무슨 뭐 불륜 한 번 안 저지른 사람은 닉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표시를 해놨는데 초반에 보면 닉이 자기 아버지 뭐 가르침 얘기하면서 나는 네. 남들을 맞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뭐 그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가면은 다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 톰이랑 데이지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다. 맞아. 그리고 뭐 어쩔 수 없는 개츠비는 거.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이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 닉이 개츠비한테 너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한 게 닉이 본 개츠비의 마지막 모습이었지 않나요? 맞아요. 그 맞아요. 말하고 그렇죠. 연락이 끊겼. 네. 그리고 아까 뭔가 빼먹은 게 있는데 그 영화 장면에서 데이지 소개시켜달라고 계속 약간 쿡쿡 찌르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개츠비가 주변을 약간 면들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결국 그걸 꺼냈을 때 만나게 해줄게라고 하잖아요. 아, 네. 그러고 뭔가 그러면 내가 이거 왜 월스트리트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그럼 이걸 너한테 주면 되겠지? 라고 하는데 닉은 괜찮아 그냥 소개해줄게 차 마셔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아주 진실된 사람, 유일한 사람이다. 네. 야 빼먹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저거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그쵸. 저였으면 무조건 콜 했을 것 저도 같거든요. 받았을 거. 오케이 콜 하고 네. 맞아. 약간 등가교환식으로 해가지고 오케이 콜. 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거절한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약간 그 과정에서도 개츠비가 그동안 부를 어떻게 축적해왔나도 약간 짧게나마 느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부탁을 하는데도 이만한,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과 물질에 관한 대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뭐 저녁에 너를 초대할게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너에게 내가 돈을 벌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계속 상대해오지 않았나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개츠비는 속으로 이미 많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텅 빈 개츠비. 마음 아파. 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워낙 다 그렇다 보니까 개츠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장례식 장면에서도 그걸 느꼈던 게 아까 제가 소개하진 않았던 대사인데 중간에 장례식을 보러 온 목사가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시계를 확인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30분만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 거기서 사실 장례식은 되게 엄숙한 자리잖아요. 거기를 주선하러 온 목사마저도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야? 나 그냥 가버릴래 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주변 사람들이 다 속물이고 네, 돈만 중요시하고 인간의 존엄성? 그런 중요성 같은 건 안중에 딱히 없었던 시대구나라는 게 사실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시에 더구나 미국의 경제가 완전 그 뭐라 그래도 황금기, 호황기 네. 이랬으니까 네, 더더욱 그러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파티하는 장면 보면 재즈 음악에 맞춰서 춤추거나 막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거의 옷을 걸치지 않은 상태로. 근데 딱 그 시대가 재즈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잃어버린 세대라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살아갔던 세대가 없었다고 다시는 오지 않을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되게 경제적으로는 엄청 잘 살았지만 그 도덕적으로는 진짜 타락하게 된 그렇죠. 장례식에도 아무도 안 가고 네. 결국엔 그렇게 된 그런 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파티 장면도 너무 화려해서 약간 어느 순간에 약간 거부감이 들 정도로 너무 맞아. 화려하더라고요. 맞아요. 좀 어. 징그러운 느낌? 네. 아니 그 너무 인위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막 네. 남자랑 어. 여자 춤추는 게 다들 막 광기 어린 얼굴로. 좀 그렇게 연출을 한 것 같아요, 일부러. 맞아요. 그쵸. 우리 맞아요. 뭐라 하지? 관객들이 보기에 좀 거부감이 들게끔 맞아요. 네. 좀 그렇게 한 것 같고, 저는 이제 명대사를 꼽았던 게 당신 한 사람이 그 빌어먹을 인간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만큼이나 훌륭합니다. 이런 대사인데 이게 이제 거의 막판에 나오는 그런 대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닉이 개츠비를 생각할 때 어떤 연민도 느꼈을 거고 또 리스펙도 했을 거란 말이죠. 아, 그쵸. 그런 두 가지 감정이 여기에 모두 좀 담겼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위대한 개츠비라는 제목을 이 한 문장에 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와, 표현 좋다. 그쵸. 네. 뿌듯.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근데 아니 그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
말씀하실 때 오니님 말씀하실 때 오도가 엄청 그 흐뭇한 미소를 그랬나요, 제가? 나도 그 대사를 생각했어. 약간 이런 그랬나요? 역시 오형제끼리 통하는 건가요? 그냥 너무 한번 짚어주고 싶어. 이걸 못 들으실 수가 없으니까 표정을 봤어야 되는데 저도 제 옆에 앉아 있어서 표정을 못 봐요. 정말 너무 아들을 바라보는 눈이었어. 정말요? 저도 제 얼굴이라서 제 얼굴을 못 봤었는데 그랬었군요. 네. 이 장면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진짜 다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저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방금 위대한의 의미를 한번 짚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수업 시간에 교양 위대한 개츠비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그냥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데 여기서 위대한의 의미가 다들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맞아요. 갑자기 이제 정적되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뭘까? 근데 편집이 되고. 위대하다는 역시 편집팀. 역시 위대하다는 게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데 어떤 사람은 대단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위대하다고 많이들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많이들 돈을 추구하고 물질 만능주의인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개츠비만은 데이지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동안 돈도 벌고 뭐 적절하지 않은 일도 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건데 사실 그 이전 시대는 아무래도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가치관들이 많았었는데 1920년대에 들어선 그런 게 아니게 되고 개츠비만이 그 도덕적인 가치관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니까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사랑이라는 가치관을 계속 가지고 있는 개츠비라서 위대하다고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랑의 측면에서 위대하다. 네. 네, 저도 동의를 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그러한 좀 많이 도덕적으로 몰락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츠비는 여기서 좀 강조가 되는 부분이 데이지를 향한 뭐 순수한 마음 이런 게 좀 강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되게 도덕적으로 엄청 몰락한 시대에서 개츠비만큼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게 아마 위대한의 의미가 아닐까. 네, 저도 굉장히 비슷한 의견입니다. 네. 저도 이거 책 찾아보면서 사실 위대한 개츠비는 왜 위대한가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글도 좀 읽어봤었는데 그게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위대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 톰이나 데이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기를 이제 부자로 태어났고 그 어떻게 보면 개츠비는 자수성가에서 졸부가 된 케이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이뤄낼 수 없는 것들을 이뤄내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의 꿈 그리고 되게 희망적인 존재로 나오잖아요. 개츠비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위대하다. 그리고 이제 그 정신을 닉이 계승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 해석도. 저는 거기에 약간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그 제이 개츠비죠. 풀네임이. 그러니까 제임스 개츠에서 아예 새로운 인물을 스스로 창조를 해낸 거잖아요. 되게 청소년 때부터. 그렇죠. 그 인물을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상상을 했고 결국은 자기가 그 사람이 됐고 그만한 부를 축적을 했고 이런 과정을 위대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 화승? 이분이 옮기신 책인데 여기에 그 위대한 개츠비 제목에 대한 이야기가 좀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더 그레이트잖아요. 영어로는. 네. 이게 1920년대에 약간 그 당시에 유명했던 마술사의 타이틀이었대요. 근데 이제 후디니,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더 그레이트라는 게 그 요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위대하다기보다는 개봉되기 전에 되게 베일에 쌓인 인물? 약간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붙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제임스 개츠란 인물이 베일에 쌓여져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남들에게는 네. 개츠비의 모습만 보이고 약간 그런 것도 있다고 책에 적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가능한. 지금 설득당했어요. 구미호 언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진짜 다 설득당했어요. 끄덕끄덕. 저도 개츠비 이 위대한 개츠비 제목을 딱 보고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한 게 뭔가 역설적인 그런 효과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개츠비의 결말은 굉장히 초라하고 그쵸. 죽음으로 어쨌든 마무리되고 좀 몰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목에는 이제 위대한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처럼 좀 독자들에게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려고 한 의도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 영화적인 연출을 보면은 닉이 소설같이 쓰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네. 처음에는 개츠비라고 써요. 그냥 아 맞아 근데 맞아. 좀 있다가 나중에 더 그레이트를 앞에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좀 개츠비에 대한 연민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닉의 감정을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도 그 추가하는 걸 보면서 그런 감정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까 베일에 쌓여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리고 이렇게 막 평가가 여러 개로 나뉘잖아요. 네. 왜 위대하다고 하는가? 그래서 전 사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아니 그래서 개츠비가 그래서 누구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 판단을 독자한테 맡겨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그 딱 어떻게 정의 내리지 않고 그냥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아직도 개츠비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는 사실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밀주업도 했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좀 또 그게 책에서는 불륜도 대놓고 했고. 내가 밀주를 했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정황들로 이 사람은 약간 어둠의 길에 손을 댔구나라는 맞아요. 걸 네. 이제 독자들로 추측을 하게 하는 거니까 맞아. 마냥 개츠비가 너무 불쌍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맞아요. 네. 조금 의견이 갈리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저희 다 명대사는 한 번씩 한 건가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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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 벌써 45분이 돼버렸는데 큰일 났네요. 약간 교양 있어 보여.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올랐어.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 소설에서 보면은 플라자 호텔방에서 데이지랑 개츠비 사이가 발각이 되면서 톰이랑 개츠비, 데이지의 갈등이 폭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관계가 사실 아주 비현실적이라고는 생각 안 했던 게 뭐 연애의 참견이나 뭐 부부의 세계 보면은 더한 것도 많이 나와요. 그 연애의 참견 사연 중에 기억에 나는 게 공무원 준비를 하던 남자친구가 나는 너무 힘들어, 현실이 힘들어. 개츠비랑 비슷하죠. 그쵸. 성공을 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포기를 하고 잠시 떠났는데 그래서 여자친구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난 거죠. 잘 살고 있는데 공무원이 돼서 돌아와서 나 널 항상 기다렸어. 단 나에게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비현실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데이지의 입장이 조금 더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실제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분이 만약에 데이지였다면 나를 5년 넘게 일편단심 나만 바라본 근데 밀주업자로 자수성가한 개츠비인데 나를 두고 다른 사람과 바람 피우다가 정신 차리고 금수저인 남편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지. 이게 갑자기 막장 토론으로 이거 뒤로 코너가 뺄까요? 넘어가나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저는 그러면 개츠비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이 책을 읽으면서 톰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는 그 정보를 되게 자랑스럽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절대 두 눈 뜨고 못 보는 약간 이런 모순적인 태도를 보면서 이미 톰에게 진저리가 났을 것 같고 저라면 그래서 개츠비를 어쨌든 개츠비의 그 성장 과정은 어쨌든 난 모르잖아요. 그 5년 동안. 뭐 알면 마음이 변할 수는 있겠지만 날 위해서 그렇게 와줬는데 선택하지 않을까. 근데 그 생각은 있어요. 이 데이지란 인물에 초점을 맞추면 이 사람이 여기서 되게 속물적이고 이기적인 인물로 묘사가 되잖아요. 이 사람을 표현하는 말 중에 그녀의 목소리는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데이지였으면 결국에는 톰으로 또 갔겠죠. 사실
이 개츠비에게 자기가 다시 호감을 느낀 것도 개츠비가 가진 재력도 어느 정도 한몫을 했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데이지에게 완전 초점을 맞추면 어쨌든 톰으로 갈 것 같고 그냥 그게 나였으면 나는 속물적이지 않다는 전자에 개츠비에게 네, 갈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데 저도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츠비일 것 같고 우선은 톰은 바람을 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결혼을 전 결혼 안 했죠. 네. 여기서 밝히나요? 깜짝 발표. 그래서 일단은 좀 이게 자꾸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영화가 자꾸 떠올라서 맞아요. 그런 도덕적인 부분도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저는 또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게 5년 동안 일편단심이었다. 이 말이 약간 마음에 들어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도 아마 개츠비 같은 뭐 전에 그런 친구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미님은 저도 역시 개츠비인데 약간 이게 그 톰은 어쩔 수 없이 금수저다 보니까 약간 그때 사교계의 특징이었겠지만 약간 사교계의 예쁜 데이지가 등장하고 그걸 약간 35만 불의 진주 목걸이로 바꾼 약간 이런 느낌이 그쵸. 들었거든요. 약간 전리품 혹은 너무 나쁘게 말한 거지만 트로피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살 바에는 그러고 심지어 불륜도 하는데 내로남불오지고 진짜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개츠비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라면 저는 그러면 반대편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균형을 막장 토론 한번 해봅시다. 궁금해. 근데 사실 저는 둘 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그래요. 왜냐하면 맞아요. 톰은 뭐 여러분들이 다들 설명을 잘 해주셨고 개츠비 같은 경우에도 한 여자를 5년 동안 바라봤다고 하지만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좀 이 여자의 입장도 생각을 하고 좀 기다려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몰아붙인 그런 자기만 생각한 자기 감정만 생각한 거죠.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국 둘 다 나쁜 놈이다. 그럼 혼자 살겠다? 아니죠. 이제 제가 데이지였다면 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사실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여성에게 이혼한다는 게 굉장히 큰 어떤 족쇄 같은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데이지였다면 그래도 현실을 좀 안정적인 현실을 선택을 그렇죠. 하지 않았을까? 딸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되게 현실적이다. 그러게요. 과연 이제 마지막 오도님은 과연 저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저도 톰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의리 있어. 오형제. 저는 이유가 약간 다른 건데 데이지 같은 경우는 계속 여기서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 톰이 있던 지역에서. 그쵸. 네.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살던 기반도 있고 자기가 살던 추억도 있고 어쨌든 자기 삶의 기반이 그 지역에 있는 건데 개츠비가 떠나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과연 나는 내가 쌓아온 모든 관계와 그런 기반을 모두 버리고 한 사람과의 감정을 위해서 떠날 수 있을까? 맞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톰한테로 갈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쵸. 이해는 넘어가? 막장 토론. 왜냐면 결국은 현실이니까. 그렇죠. 사실 현실과 이상 중에 네. 선택하는 그리고 그런 이거는 문제인 것 같아요. 괴리가 또 너무 큰 것 같아요. 개츠비랑 톰을 그쵸. 선택하기에는. 네. 네. 그리고 아까 이거는 저희 기다릴 때 오니님이 여쭤본 질문인데 그래서 이 책에서 최강 쓰레기는 누구냐. 맞아. 요거 빠르게 한번 얘기하고 정해봅시다. 넘어갈까요? 최강 쓰레기. 일단 후보가 누가 있죠? 후보 1번 데이지, 데이지. 2번 톰, 톰. 또 누가 있을까요? 3번 개츠비, 3번 개츠비. 4번 뭐 조던? 조던 베이커까지.
이거 어렵다. 저는 데이지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데이지랑 네. 고민했어요. 데이지의 약간 인간적 고민이랑은 별개로 어쨌든 여러 사람을 되게 상처 입힌 거잖아요. 데이지로 인해서, 데이지의 고민으로 인해서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데이지가 제일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데이지는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보여지긴 하지만 전 그게 그러니까 개츠비랑 톰 사이에 이런 감정, 자신이 가진 애정에 관한 갈등이 아니라 그냥 돈에 관한 물질적인 갈등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포기할 자신이 없으니까 톰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장례식에도 오지 않고.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은 책에서는 사실 그 장면이 안 드러난 것 같은데 영화에서는 데이지가 울면서 자신이 죽였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약간 장면이 그려지잖아요. 톰이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신도 본인이 뭐 했는지에 대한 죄책감을 알고 있는데 죄책감도 가지고 있고, 근데 결국은 그걸 다 회피하고 외면하는 거잖아요. 그건 되게 이기적이지 않나. 네. 네. 지금 데이지 두 표인 거죠? 네. 구미님은 전 일편단심 톰. 쓰레기 쓰레기 같은 놈. 함부로는 안 된다. 과몰입하셨어. 아니 왜냐면 그때 그 내연녀가 죽었을 때도 아, 진짜 맞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이용해서 개츠비를. 개츠비를 쳐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 그 눈알이 굴러가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진정으로 돈만 추구한 거는 돈과 명예만 추구한 건 사실 톰이 아니었나. 그래서 톰이 제일 나쁜 놈이다. 뒷목을 잡으셨군요. 그 장면에서. 네, 저도 구미님과 마찬가지로 톰을 선택을 했는데요. 우선은 일단은 바람을 폈다는 거 기본적으로 뭐 인성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따로 길게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약간 맨 앞부분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톰을 살펴보면 계층적으로도 이제 최고의 위치고 왜냐면 금수저니까 금수저고 그리고 백인이고 남성이기 때문에 톰이 여기서 가장 뭐 따지고 보면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되게 유지하고 싶어하고 나의 아래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를 되게 막고 싶어하는 그런 대사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초반에.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사회적 계층적으로 바라봐도 이 사람이 조금 나쁘지 않나라는 네, 인성적 측면과 그런 사회적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나쁜 사람인 것 논리적이다. 같다. 논리적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죠. 자 마지막 저는 울프심으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예상에 없던. 편지로만 등장. 너무 저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저는 진짜 그래요. 장례식에 올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끝끝내 등장하지 않고 정말 개츠비를 그런 물질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본 사람이구나 해서 사실 뭐 데이지랑 톰이 더 쓰레기 같긴 한데 앞에서 다들 열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울프심을 한번 언급을 하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그분도 빼놓을 수 없는 쓰레기죠. 그렇죠. 그렇죠. 나쁜 그렇습니다. 손. 아픈 사 저는 그 구절 그 부분이 되게 슬펐어요. 책에 있잖아요. 며칠이 지나도 그의 집에 찾아온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있었어요. 그 파티하려고 했는데 맞아. 그냥 돌아가고 맞아. 파티인 줄 알고. 불 꺼져 있어서 돌아간 차 맞아. 그런 존재들.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오늘 총 6명이 함께 녹음을 하다 보니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유난히 시간이 빨리 간 것 같네요. 오늘 당금 책방을 함께 하셔서 어떠셨나요?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 한번 빠르게 해볼까요? 저는 이 당금책방 2번째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시즌2 했을 때는 진짜 간단했잖아요. 그냥 명대사 프랑스어를 읽고 그냥 그 책 소개하고 이런 게 전부였는데 여기선 이제 하나하나 부분을 좀 깊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제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었고 아쉬웠던 거는 초록불빛이랑 그 의사 눈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얘기하면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네요. 다 하기에는. 네.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면 사회할게요. 오. 구미님. 저는 역시 그 명작인 이유가 있는 것 같은 게 여러 명이서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다양한 해석이 나오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새로운 해석들 음. 들어서 너무 새롭고 좋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되게 교양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거든요. 네, 전혀 반대의 시각도 들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독서 모임 와서 그냥 너무 편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당금책방은 위대한 개츠비의 마지막 문단에서 니게 독백으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개츠비는 초록불빛, 해마다 우리 앞에서 멀어져가는 절정의 미래를 믿었다. 그것은 우리를 교묘히 피해가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일 우리는 더 빨리 달릴 것이고 더 멀리 우리의 팔을 내뻗을 것이기에. 그러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우리는 물살을 가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밀려들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초록불빛 너머 데이즈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개츠비. 여러분에게 초록불빛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대본 DJ의 라피, 패널의 오니 오도 디디 슈슈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 금요일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